3장은 방송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상파 방송, 그리고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가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 방송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위성 방송, 그리고 DMB 해서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많이 관심 없죠, 그죠? DMB 방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송이라 그러면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래서 IPTV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상파 방송은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상파 방송 이렇게 보시기 전에 방송 요 링크 위키페이지를 걸어 놨는데, 여기 방송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방송이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방송은 인터넷 방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방송은 이렇게 문자나 혹은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이런 걸로 방송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은 방송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방송은 기획, 편성, 제작하는 것으로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그런 것으로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다 라고 크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와 더불어서 데이터 방송, 그 다음에 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은 DMB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MB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또 방송법에 있습니다. 요 방송 사업자 별로 나눠진 것이 교재에 있는 방송 현황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 사업,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위성 방송 사업, 그 다음에 방송 채널 사용 사업,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교재에 보시면은 DMB 방송, 그죠? 그 다음에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서 IPTV는 다른 법령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이 인터넷 방송법 해서 만들어졌고, 요것에 의해서 인터넷 IPTV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PTV는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방송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방송이란 게 어떤 것이고 방송사업자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요 교재에서 맡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이 우선 처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파 방송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하죠. 그죠?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실리티를 둬서 뭐 스튜디오 같은 것도 두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 이런 걸로 방송 내용을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방송 신호 송출 장비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방송 신호
브로드캐스팅 신호를 이렇게 만들기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먹싱이라 그러는데 먹싱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앰플리파잉도 하죠. 그죠? 방송 신호로 만든 거를 증폭을 해서 증폭한 것을 방송 전파 송신소를 이렇게 보내서 그걸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송 안테나를 이용해서 뿌리면은 그 방송 신호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 즉 대중, 그죠? 혹은 공중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스 미디어의 꽃 이러면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것이 지상파 방송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 방송국에는 이런 패실리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PD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송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PD는 방송을 만드는 총 지휘를 할 뿐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가 있죠?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방송국 산하에 두는 그런 연예인을 뽑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그맨, 그죠? 코미디언들을 뽑고 그 다음에 KBS 소속 개그맨, SBS 소속 개그맨, MBC 개그맨 이런 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탤런트라고 하는 배우 있죠. 그죠? 배우도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SBS 공채 5기 이렇게 이야기했던 배우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수는 없습니다. 가수는 없고 뭐 이런 정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방송사에 소속돼 있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서 어느 소속사 소속 개그맨 배우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일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활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뭐냐면 개그맨들이 옛날에는 공채였기 때문에 선후배 뭐 이런 그 결속이 강했는데 지금은 소속사를 이용해서 소속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희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연예인들 그죠?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PD와 함께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서포트해주는 무슨 뭐 작가들도 있겠죠. 그죠? 작가들은 서포트해주는 작가도 있고 혹은 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작가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가령 뭐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그런 작가들은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그 연예인들이 그 무슨 내용을 하는 것을 그저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의미가 조금 강하죠. 그 대신에 무슨 뭐 드라마나 TV 시리즈물 작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작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하는 코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용사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가수 이런 사람들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조합니다. 뉴스 콘텐츠 같은 거는 리포터와 아나운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무슨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연예인과 PD 이렇게 중심이 돼서 만들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나운서가 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근데 요새는 대부분 연예인이 그런 걸 맡아서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쇼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들을 가만 보면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그맨이거나 배우거나 가수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든 컨텐츠는요, 스튜디오나 무슨 뭐 필드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는요, 베타 테이프라고 하는 방송용 테이프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베타 테이프인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 방송이니까 디지털화돼서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방송 콘텐츠가 저장이 되면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테이프에 저장된 녹화물입니다. 그죠? 요거를 방송 신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를 먹싱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먹서가 필요합니다. 먹서로 방송 신호를 만들면 그 방송 신호를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야 돼요. 뿌려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폭을 해야 됩니다. 요 먹싱해서 방송 신호로 만든 거를 앰플리파잉 해서 증폭한 후에 증폭한 신호를 방송 이렇게 송전 탑 혹은 어떤 디바이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그 증폭해서 보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낸 방송 신호를 여러분들 일반 집에서 이렇게 안테나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신호를 받습니다. 받으면 방송 신호가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텔레비전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브라운관에서 뒤가 이렇게 나와 있는 텔레비전이었어요. 그죠? 이런 텔레비전으로 가면은 방송 신호가 다시 영상 신호로 디코딩 됩니다. 디코딩 되는 게 화면과, 그죠? 그래서 영상에서 화면과 그리고 소리, 그래서 소리는 스피커로 나오고 영상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선생님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주사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선이 이렇게 해서 뿌려지는데 요 선이 640, 그죠? 여러분들 요 640 중에서 가령 무슨 한 480을 제외한 나머지 선은 데이터 방송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요거보다는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640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640 요 주사선이 이렇게 쓰면 한 화면이 차는 거죠. 요 한 화면이 찬 거를 필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필드가 한 필드, 두 필드, 세 필드에서 30필드가 1초에 1세컨드죠. 그죠? 이렇게 차면은, 그러면은 1초짜리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40분어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디코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비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요 방송 신호를 받아서 디코딩 하는 거죠. 요 지상파 방송은 그래서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한다는 뜻이죠. 그죠? 처음에는 이게 아날로그 해서 이렇게 방송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아서 디코딩 했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1900년대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오면서 이것이 디지털 방송화 돼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받는 그런 뭐라 그러죠? 저 안테나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디지털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지털 신호는요, 아날로그 신호보다 약한 신호로도 멀리 갈 수 있고, 로스, 신호의
끊김도 적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점이 많죠. 그 대신에 사용자 입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안테나도 다른 안테나도 필요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한동안 이 디지털화된 그런 텔레비전 수상을, 그러니까 신호를 받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상위 계층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거는 지상파 방송국에 한해서 이제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KBS, MBC, SBS 뭐 이런 식으로 방송국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공중파, 지상파 공영방송 이러면은 KBS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주식회사 형태를 띈 공영방송 그러면은 MBC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S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지역방송,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업방송국이죠. 그죠? 상업방송국. 그래서 이런 상업방송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KBS 컨텐츠를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방송국이, 요거는 지국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있고, MBC는 선생님이 이거를 잊어버렸는데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SBS는 여러분들 지역 방송국이고 서울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지국, 이런 지방방송국 이런 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어필리에이션 방송국이 SBS 컨텐츠를 받아다가 그래서 이렇게 뿌려서, SBS는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송처럼 그렇게 컨텐츠가 유통이 되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체제로 방송국이, 지상파 방송국은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했을 적에 요런데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질만 있으면은 이렇게 연예인으로 일하는 것도 또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상파 방송국은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소개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선생님이 요 KBS, MBC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은 공영방송이 4개 있다 해서 KBS1, KBS2, MBC, EBS 이렇게 4개가 있고, 민영방송은 8개가 있다. SBS,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은 민영방송국이, 그죠? 그리고 KBS는 9개의 방송 총국과, 이것도 지방방송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좀 규모가 큰 9개 방송 총국과 7개 지방방송국 해서 총 16개의 직할국, 지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시와 같은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는 방송 총국을 두고요. 그에 준하는 지역은 지방방송국을 둡니다. 울산, 진주, 안동, 포항, 충주, 강릉, 원주가 지방방송국을 둔 예입니다. MBC는 여기서 지국, 직할국 요런 개념을 안 쓰고 계열사 체제로 써서 지방 계열사로 18개 계열사를 둡니다. 그 각 도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SBS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필리에이션, 그래서 가맹사 체계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민영 방송국이므로 지국이나 여러분들 계열사를 둘 수가 없어서 지역 민영 방송과 제휴 관계를 맺어서 방송 콘텐츠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제휴 관계의 방송국이 그것을 스케줄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울산 방송, 부산 경남 방송, 그리고 KBC에서 광주 방송, 이런 것들이 SBS의 가맹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국은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상파 방송국 조직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경영하는 부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를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부서가 있습니다. 제작 부서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보도국은 리포터, 그래서 아나운서와 리포터, 그리고 엔지니어가 이렇게 뉴스 보도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스포츠국은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를 중계하거나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 다음에 TV 제작국에서, 제작국은 그 외에 오락물들 이야기하는 드라마, 오락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제작국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국 해서 기술적인 면을 총괄해서 보도국, 스포츠국, TV 제작국, 라디오 제작국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술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적 조직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제작진이 있고요. 제작진은 스텝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PD, 그리고 작가, 코디, 미용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출연진은 연예인,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술진은 엔지니어 파트, 그래서 카메라 기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국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업무를 이렇게 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자료조사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편을 1년에 2번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에는 여러분들 뉴스 보도와 관련돼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각 뉴스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편집하고 그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국에서 일하는 데스크에서, 그죠? 그리고 뉴스 PD, 그 다음에 영상 편집, 그 다음에 기상캐스터, 그 다음에 스포츠 PD, 중계 PD, 편집 데스크, 취재 데스크, 이런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국은 드라마, 교양,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 컨텐츠들을 총괄해서 제작하는, 그죠? 그런 제작부가 있고, 제작부를 지원해주는 미술부, 그래서 미술감독, 세트 디자이너, 수품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 외주를 주는 경향도 있죠. 그죠? 그리고 방송국의 일종의 여러분들 직업의 꽃이라고 하는 PD도 제작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 담당하죠. 그죠? PD가 되기 전에 어시스턴트 디렉터, 그래서 AD, 플로어 디렉터, 그래서 FD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입봉한다 이렇게 하는데, PD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드라마 작가, 구성 작가, 그 다음에 코미디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리포터가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국에는 음향, 영상과 관련된 기술, 녹화, 편집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특수 효과, 그죠? 그런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나 혹은 방송 콘텐츠, 방송 디바이스, 그죠? 방송 관련 디바이스 보수하는 보수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 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방송을요 이렇게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베타 테이프에 저장을 한다. 그죠? 그러면 요 베타 테이프라는 요 규격 있죠. 그죠? 요 규격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신호가 이렇게 돼서 우리는 4대3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3대2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3입니다. 근데 4대3이고 그 다음에 주사선은요. 이건 몇 개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스펙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전국 방송국의 콘텐츠들이 모두 한 텔레비전 세트에서 나오고 디코딩 돼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방송국마다 이런 포맷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방송국마다 텔레비전 세트를 사서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방송 표준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TSC라는 방송 표준을 따릅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주창한 방송 컨텐트, 그죠? 그 스탠다드를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요에 대비되는 걸로는 PAL이라고 PAL이 있습니다. 요건 유럽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요 차이를 보면은 주사선수, 선생님이 이야기한 요 주사선수가 640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640이 NTSC입니다. PAL은요 720입니다. 640. 그런데 데이터로 할 거 뭐 남겨두고 남겨두고 하면은 실질적인 주사선은 525고 62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NTSC가 PAL보다 주사선이 더 적어서 화질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송 화상수는 1초에 선생님이 아까 이거는 30 선생님이 아까 필드라 그랬는데 필드가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필드가 아니라 프레임. 그래서 30 프레임 per second 이렇게. 여러분들 PAL 방식은 25 프레임 per second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 방식은 조금 더 작은 개수의 작은 장수의 프레임을 1초에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필드라 그랬는데 필드는요 요건 약간 설명을 하려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텔레비전 신호를 디코딩 할 적에 이렇게 한 줄씩 뒤에 전자총이 쏴서 그래서 명암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동영상 그 화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화면 위쪽에 있죠. 그죠? 화면 위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화상이요. 영상이 이렇게 전자총이 밑을 쏠 때쯤이면 어두워지고 밑이 밝고 또 위에가 밝아지면 밑이 어두워지고 해서 펄럭펄럭 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것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에게 약간 그 단점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텔레비전 기술이 한동안은 어떤 기술을 썼냐 하면은 인터레이스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선 홀수층을 먼저 쏩니다. 이렇게 홀수를 먼저 쏘고요. 그죠? 이게 다 끝나면은 그러면은 또 짝수를 이렇게 사이를 채워서 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요거를 인터레이스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홀수선이 다 차서 한 화면을 채운 거를 원필드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짝수선이 차면은 다시 그게 또 다른 필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프레임은요 두 개의 필드로 구성이 돼요. 제일 필드, 제이 필드, 홀수 필드, 짝수 필드로 구성되고 이것이
30개가 있어야지 1초 동안 30개가 있어야지 NTSC 기술에 적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규격이 이게 3대 4 그죠? 4대 3으로 이렇게 화면 비율이 나눠져 있고 NTSC는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PAL 방식은요 영국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나라는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다른 종류의 그 방송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표준은 다른 나라들이 비교적 따라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NTSC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송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라디오 방송국으로 RCA가 생겼다 그랬죠. 여기 RCA 방송국 그리고 요것이 NBC 방송국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NBC 방송국이 블루와 레드가 있는데 반독점법으로 레드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ABC 방송국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CBS 방송국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미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국으로 NBC, ABC, CBS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사르노프가 운영하던 NBC가 말이에요. 방송 표준을 우리 회사가 장악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손을 써서 그렇게 해서 장악하면서 만들어진 그 방송 표준이 여기 NTSC에 많이 녹아 들어간 겁니다. NTSC는 내셔널 텔레비전 스탠다드 커미티 뭐 그런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NTSC에서 방송 표준을 이렇게 정하는데 MBC가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텔레비전 세트도 지금의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세트가 만들어져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역을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